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일본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일본 제국에 대해서. 일본 제국까지는 아니고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우리 일본 경제, 일본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딱 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1번은 이제 일본 제국, 그리고 한일 합방.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도 문제, 혹은 동일본 대지진. 이게 좀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후쿠시마 요즘 문제되면서 요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 일본 하면 제일 세계적으로는 제일 유명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죠. 네. 대일본 제국 한국하고 그 당시 조선이었죠. 만주 그리고 남쪽으로는 동남아까지 다 꿀꺽했었던 대일본 제국도 미국의 핵폭탄 두 개로 빵 날라갔고요. 그리고 저기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도 태평양 쪽에서 오던 쓰나미에서 박살났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20년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의해서 때려맞고 일본 경제가 올라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조선일 때 일본이 우리를 먹잖아요. 그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고, 왜냐면 그때 이제 일본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착하게 합병한 건 아니니까 식민지화를 한 거니까 또 뭐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이런 새끼들이 했던 식민지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국도 옛날에 우리 쳐들어왔을 때 뻘쩍거리 많이 했는데 그건 또 우리가 뭘 안 하죠.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것도 좀 뭔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최근에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일본인데, 이 일본이 한번 그 미국에서 핵폭탄을 맞고 꼬꾸라지죠. 일본 경제가 그 대제국도 올랐다가 꺾이는데,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거치고 나서 일본 제국이 다시 한번 치솟습니다. 다시 한번 치솟아 올라요.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일본 버블 경제라고 하는 그때인데, 그러다가 다시 꼬꾸라지죠. 그리고 이제 질질 기어다니고 있는데 바닥을, 그때 버블이 왜 생겼고 왜 꼬꾸라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 경제가 엔저, 그리고 일본 또 애들이 장인 정신 이렇게 해서 뭐 잘 만들잖아요. 그쵸? 물론 요즘은 뭐 일본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데, 그래도 장인 정신 이런 걸로는 유명하잖아요. 아직도 일본이. 그러면서 애들이 뭘 잘 만들어. 그래서 독일하고 쌍두마차로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하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입니다.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그걸로 이제 해외에 많은 뭐 부동산, 주식 같은 거 사고, 그걸로 아직까지 얘네들 먹고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직까지 그때 벌어들인 자산으로. 아무튼 그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일본 국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부동산은 그때 도쿄를, 동령이죠. 일본 도쿄 캐피털 시티 수도 도쿄를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했어요. 미국 전체가, 우리가 요즘 미국 땅값 비싸기로 알고 있는 뭐 뉴욕,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이런 데를 다 합친 거예요. 다 미국의 그 광활한 수많은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산업지대, 그리고 수많은 프레리라고 하죠. 프레리. 농부들이 있는 농지들. 그거를 다 살 수 있었어요. 도쿄를 팔면 그 당시에. 그만큼 도쿄 부동산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도시들, 중수도시들 부동산 값도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몇 배가 올라요. 몇 배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20년도 우리 서울 부동산 버블도 뭐 좀 많이 올랐는데 전국적으로. 아무튼 그거보다 훨씬 더 당시 일본 부동산이 오릅니다. 그리고 니케이가 뭐냐면 일본의 코스피 같은 건데, 걔도 지수가
종목이 아닙니다. 지수가 몇 배가 오릅니다. 지수가 몇 배.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로 나스닥이 2만 갔었나? 아무튼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나스닥 2배 했어요. 2배. 2배 했는데도 많이 올랐다 하는데 얘는 지수가 몇 배가 오릅니다. 그럼 몇몇 종목들이 막 100배 이런 오른 종목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그때 일본이 호황기였고 일본 사람들이 돈 많이 쓰러 대한민국도 오고 세계를 누볐죠. 그래서 이 당시에 명품 시장도 일본은 타겟팅합니다.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그런데 이 버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버블이 미국에 한 번 더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 둘 다 이제 부동산 값으로 인한 버블이고 그런데 둘 다 이유는 있었어요. 독일 2조 이렇게 독일 일본 이게 VS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두 독일 일본이 그 당시 일본 버블 때 잘 나가는 국가였고 그리고 미국 버블 당시에도 미국이 잘 나가는 국가였고 두 나스닥의 버블하고 그리고 서브프라임 이 버블하고 그림에 그 저기 뭐야 일본의 버블하고 둘 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생긴 버블들이에요.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잖아요. 주식보다 훨씬 큽니다. 찾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 그리고 또 다른 버블이 또 뭐 있습니까? IT 버블이죠. IT 버블도 그 당시 IT라는 혁명에 의한 어떤 밑받침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버블들은 그냥 생기지는 않습니다. 밑에 뭐가 있는데 그게 너무 과대평가되면 버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터지게 되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갈지, 언제 터질지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블에 올라타기도 하고, 버블을 슛 잘못 때렸다가 뭐 한강 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조금 그런 건데, 아무튼, 일본의 버블이 이렇게 뭉게뭉게 끼기 시작합니다. 뭉게뭉게 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생겨요. 이때까지는 일본 경제에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것만 있었지 옵션 거래는 없었습니다. 옵션 거래. 옵션 거래가 뭡니까? 옵션 계약을 하나로 몇십 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몇십 배 레버리지. 그 해당 주가 가격이 빠진다 오른다에 대해서. 그때 콜 옵션하고 풋 옵션이 있는데 콜 옵션은 뭡니까? 살 권리. 풋 옵션은 팔 권리. 콜이 롱이고 풋이 숏이야. 이렇게 보면 돼요. 콜이 롱이고 풋이 숏인데 일본은 당시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 부동산하고 주식 가격이 막 오르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미국 아메리카의 골드만삭스하고 덴마크 왕가. 그 당시 덴마크 왕가면은 덴마크 왕가가 연결되어 있는 왕가가 또 누가 있을까요? 영국 왕가가 있죠. 영국 왕가. 요 왕가가 일본에게 접근을 해서 야, 너네 나라에 옵션 집어넣어라. 그리고 내가 풋옵션 많이 살 거야. 근데 제 정신인 어떤 일본 관료라면은 씨발 지금 거품 이렇게 끼고 있는데 만약에 쟤들이 여기서 슛을 때린다. 그럼 우리 작살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맞겠죠. 근데 당시 일본 경제학자들, 관료들, 정치인들은 이 버블인지를 모르고 아 우리 일본이 그 당시 일본이 잘 나가긴 했거든. 수출을 많이 하고 하긴 했으니까 적당한 가격이야.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우리는 잘 나가. 하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풋옵션을 샀지만 만약에 주가가 더 오르고 하면은 다 손실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 버블이 붕괴하죠. 붕괴합니다. 드디어 터져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 그 일본의 엔저를 엔고로 만드는 우리 아메리카 형님 당시에 레이건이죠. 아메리카 형님의 어퍼컷까지 하면서 일본이 자빠지고 이 당시 풋옵션을 샀던 덴마크 왕가하고 골드만삭스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고 미국도 일본 때려잡으면서 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고 아무튼 우리 아메리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한마디로 아메리카가 또다시 일본을
때린 거다. 핵 두 번 때리더니 이번에는 파이낸셜 핵을 때려가지고 또 일본이 한 번 더 제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일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에 상관이 없지만 일본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때부터 깨달았을 겁니다. 아메리카한테는 깝치면 안 된다. 미국한테 깝치면은 진짜 죽는다. 그래서 우리 아베가 그렇게 미국 동포를 빨았던 겁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끝난다라고 생각을 이제 일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일본 버블이 터진 겁니다. 뭐 버블이 있었고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니케이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고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본 버블이 터진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이 일본을 강하게 엔고 해서 일본의 수치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골드만 같은 미국 은행들이 풋옵션을 일본에 강하게 들이밀면서 그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일본이 나가게 된 거다. 즉 미국이 파이낸셜 공격 때문에 일본이 무너진 겁니다. 일본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의 경제도 순식간에 박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참 아이러니. 왜 안 두려워할까? 나는 무서운데 미국이 너무 무서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무서워하죠. 중국 수출 막히면 어떡하나. 진짜 헛소리 하고 있어요. 헛소리. 중국 수출 막히면은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문제지.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금융 공격으로 인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IMF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보고 배워야 된다. 미국의 금융 세력들, 미국의 나라, 그리고 국제 금융 세력들, 이런 영국 왕가 이런 데들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다른 영상들도 꼭 봐주세요.